여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하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은 연인과 남편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그런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도나와 저는 결혼한 지 8년째입니다. 우리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둘 다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첫 집에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아이를 갖고 싶지만 도나는 어떤 의미에서든 엄마가 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유일한 의견 차이는 우리가 대학에 다닐 때 첫 친밀감을 가졌고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열려 있었지만 특정 한도 내에서는 아무것도 왜곡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친밀한 삶은 활발하고 상당히 일정했습니다. 약 4개월 전까지 조류 관찰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대학에서 우리 둘 다 아직 본 적이 없는 희귀한 종을 찾기 위해 야외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조직적인 여행에서 만났고 서로의 회사를 즐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나갈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았고 우리 둘 다 좋아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이니숲에 있었던 것과 똑같고 그것은 커렐 플레저즈에 참여하기 위해 단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어깨 길이의 갈색 머리와 짙은 지중해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작고 단단하며 약간의 처짐도 없이 완벽하게 둥근 가슴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노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을까 봐 아이를 갖는 것. 제가 단어에 대해 좋아하는 또 다른 점은 그녀가 두꺼운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과도한 채모가 다시 두꺼워질까 봐 깎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나는 괜찮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녀의 매력을 더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한동안 이 여자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나는 일에 열중하여 아마도 너무 많은 야근을 했을 것입니다. 단어는 나보다 훨씬 일찍 직장에서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들새 관찰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그녀는 항상 자신이 본 새에 대한 일기를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흥미롭거나 특이한 것은 없었지만 좋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거의 집착했습니다. 소파에서 TV를 보면서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했고 며칠 동안 친밀한 관계가 없이는 좋은 동반자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반대로 그녀는 내가 그녀와 어떤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자라면서 팀 스포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주려고 노력했고 내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온갖 활동을 했다. 문제는 내가 매우 성격이 나쁘다는 것이었다. 나는 조금만 도발해도 화를 내고 화를 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나를 화나게 한 어떤 아이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아내는 이 문제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녀는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녀가 나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결코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DNA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작업량과 일정을 재조정했습니다. 상사에게 내가 너무 무리했다고 설명했고 그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불신앙을 의심했지만 나는 그녀가 불만을 느꼈다. 단어 우리는 조용하고 낭만적인 곳에서 한두 주를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이언이 3일 쉬는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둘 다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오랫동안 직장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집에 대한 계약금을 저축하기 위한 계획을 고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제 작업이 기초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집에서 퇴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우리는 함께 보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너무 피곤해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고 주말에는 집안일과 쇼핑을 하면서 보내요. 내 생각엔 당신이 두더지 언덕을 산처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가고 싶지만 완전한 휴가를 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난 행복해요. 브라이언 상황이 악화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구적인 문제 없이도 실제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당신 말이 맞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녀는 나에게 살짝 윙크를 했다. 이것은 내 결혼 생활을 더 좋게 만들려는 나의 시도였다. 나는 그날 밤 나의 새로운 근무 일정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약한 시도를 했지만 내가 가기 전에 그녀는 두통을 느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단어의 일지를 확인해 보니 그녀는 정기적으로 집을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한더 250레벨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날 빠르고 조용하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날 그것을 운전해 직장에 갔습니다. 단어는 보통 4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비서에게 남은 하루 동안 기록 보관소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집에 갈 준비가 되면 휴대전화로 나에게 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하실에는 유선 전화가 없고 보통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건물 뒤쪽 비상구로 나가서 문이 잠기지 않도록 작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5분 후 집 옆 길가에 주차했습니다. 아내가 평소 시간에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10분 후에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조류 관찰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그녀의 볼보는 레인보 마운턴 메인 트레일 주차장에 주차되었습니다. 검정색 BMW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이므로 산책로를 잘 알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나무 사이에 주차했습니다. 다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시간을 들여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년간의 조류 관찰로 인해 몇 분마다 이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멈춰서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쌍안경을 사용하면 산 꼭대기 쪽으로 약간 거칠어졌습니다. 트레일은 표시되어 있었지만 위험한 선반 근처에 있었습니다. 특히 내 관찰에 좋았습니다. 특히 올해 이맘때는 계곡을 수마일 볼 수 있었고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 한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멈춰 서서 일찍 도착하는 매를 찾기 위해 계곡을 향해 쌍안경을 겨누었습니다. 정말 멋졌고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숲은 필요할 때 숨기 쉬울 만큼 두꺼웠어요. 물론 이것도 찾기가 어려웠어요. 누군가 숨어 있는지 봐 이제 희미한 소리의 주의가 끌렸다. 일정하지 않아서 정확히 찾기가 어려웠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아주 조심스럽게 듣고 있었다. 노란색 플래시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것은 안감이었다. 그녀의 조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편안한 지점을 찾아서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쌍안경이 있었지만 망원경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제공했고 거기에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누워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나는 숨어서 동시에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었고 그것은 매우 사적인 장소였고 그들은 누군가 우연히 그들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아내의 동반자는 클레이턴 맨키였습니다. 그는 약 6개월 전에 단어의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여러 기업 행사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꽤 좋은 사람이었고 나는 그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가족을 가진 남자가 내 아내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나는 재빨리 물건을 챙겨 그녀가 나를 볼 수 없을 만큼 멀리 그녀 뒤에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는 혹 마운턴 전망대에 들렀습니다. 그것은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플래트 락이었습니다. 높이 이하는 적어도 300피트는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위험해서 쌍안경으로 서서 클레이튼이 길을 따라 나타날 때 그를 봤을 때 피가 끓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했어. 야 뭐야 보고 있는? 거야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붉은 꼬리매야. 저기 저 소나무 위에 그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당연히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저기 저 원뿔이 흩뿌려져 있는 그 나무 아직 본 적 없어. 가장자리로 조금 더 다가가서 몸을 기울였지.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쳐다보더군요. 어디선가 당신을 아시나요? 예, 우리는 이미 만났어요. 저는 브라이언 파워스이고 그의 남편입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다음 몇 순간 동안 그를 부드럽게 가장자리 위로 밀자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야 젠장이었습니다. 마치 느린 동작으로 바닥에 도달하는데 영원히 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자리 너머를 보았을 때 약 4에서 5초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녕 맞이 무슨 일인가요? 떠날 거예요? 머물 건가요? 하루 종일 거기 있어. 아니 난 벌써 끝내고 있어. 약 10분 후에 위층으로 돌아올게. 알았어. 책상에 서명이 필요한 편지 2장을 남겨뒀어. 아침에 보내야 해. 문제없어. 고마워. 3월에 보자. 내일 사무실까지 가는데 10분 넘게 걸렸지만 어쨌든 마어지가 집으로 향하기 전에 떠났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등산화를 옥스포드화로 바꿨습니다. 그 부츠는 직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단어는 나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일찍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클레이턴의 시신은 다음날 저녁 뉴스에 나올 때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단어는 오늘 출근하지 않아 속상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아픈지 궁금해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가 어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무지개산에서 뭐하고 있었나? 그 사람은 조류 관찰이나 그런 건 좋아하지 않았어. 도나가 약간 머뭇거렸어. 아니 내 생각엔 어제 퇴근하고 거기 갔었니? 아니 빨래를 좀 해야 했어. 누가 본 게 있을까? 궁금해. 주중에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좀 먹고 검은색 양복을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나가 저를 재빨리 쳐다보며 제가 좀 변덕스러워서 화난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자기야. 너희 둘이 같이 일한다는 걸 알아. 나는 그렇지 않았어. 그날 밤 그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려고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녀가 조용히 우는 걸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에 그들이 직장에 저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펠릭스 그린 형사입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파워즈 씨, 클레이턴 맨키가 제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일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친구도 아니고 몇 가지 사교 행사에서 만났는데 화요일에 레인보 마운턴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인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아내가 에마어 맨키와 가까운 친구였던 것 같은데 우리는 당신이 그들의 관계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아내가 클레이턴 맨키와 함께 일했고 그것이 그들의 관계의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이것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뒷받침할 몇 가지 사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고 직전 화요일에 레인보 마운턴에서 클레이턴 맨키와 함께 있었던 파워즈 씨의 아침에 아내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제 물어보니 집에서 빨래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당신이 그들의 관계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젠장 다시 시작합니다. 제 아내에 대해 그런 비난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에마어 파워즈 당신의 아내가 오늘 아침에 클레이턴 맨과 오랫동안 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떻게 만났나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만일 우리가 만났다면 저는 여기서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뭔가 말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나를 화나게 하려는 것인지 진정하세요 파워씨. 당신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비서 마어 슈먼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당신이 화요일에 대부분을 지하실에서 보관된 파일을 검토하는 데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내 사무실에서 5시 30분이나 6시쯤에 일찍 나갔습니다. 아래층 경비원이 A4에서 6쯤에 체크아웃했다고 하더군요.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내에게 집에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이 집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6시쯤 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군요. 저녁까지 거기 있었다고 하더군요. 편히 쉬세요. 파워씨, 괜찮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군데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와 클레이튼 맨키의 관계에 대해 정말 모르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게 오늘 저녁 식탁의 주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펠릭스 그린이 나에게 명함을 주며 사과하고 조용히 떠났어요. 귀에서 연기가 났다고 맹세코 스테이플러를 방 건너편에 던졌어요. 마지가 브라이언에게 들어올 때 나쁜 말은 안 했으면 좋겠고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질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3월 제 아내와 제가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 앞으로 며칠 동안은 저를 대신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우 바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단어와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 결혼을 끝내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자녀가 없었고 우리는 임대주택에 살았습니다. 아이를 몹시 갖고 싶었지만 이제 단어가 아직 3시도 안 됐다고 말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짐을 모두 싸고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떠날 때 마어지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7만 5천 달러가 있었습니다. 내가 진입로에 차를 세웠고 단어가 나온 직후에 괴물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내 새 차야. 좀 더 스포티한 게 필요하다고 결정했어. 미친 거야?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지불할 건데. 문제없어. 내가 지불한 거야. 현금으로. 그런 트럭 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어? 우리 집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말은 하지만 난 왜 한 남자에게 집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서 허머를 샀어.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밖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도나가 내 손을 잡았어요. 싱글 남자란 무슨 뜻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왜 당신과 함께 집을 사야 할까요? 젠장, 왜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할까요? 브라이언, 당신은요 미친 듯이 얘기하고 있으니 진정하고 정신 차려. 알겠어. 그린 형사가 오늘 나한테 와서 클레이튼 남자 키와의 관계에 대해 말했어. 넌 레인보우 마운틴에서 그와 함께 있었잖아. 집에서 빨래를 한다고 설명해 줄래? 당신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은 클레이튼과 그의 아내는 문제를 겪고 있었고 그가 이 마을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그에게 데니스나 스타벅스에 가는 것이 왜 문제인지 옳도록 어깨를 주었습니다. 왜 필요했습니까? 레인보 마운턴 클레이에 오르는 것은 매우 신났고 그가 무너지고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커피 한 잔을 부었습니다. 단어는 조용히 앉아서 나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게임. 나는 그녀가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고 당신이 나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여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클레이턴은 당신이 바람을 피운 지 3개월 넘게 연인이었습니다. 나와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속였어. 난 당신이 어린 소녀들을 위해 이야기를 꾸며내는 걸 듣는 게 지겨워요. 어른처럼 다루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있든지. 당신 스스로는 뭔가를 만들었다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업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클레이턴 맨키와 나 사이에 우정밖에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가세요. 사진을 보여주면 정말 좋은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날 제가 레인보 마운턴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맞는 걸 싫어했어요. 더 이상 이 얘기는 안 할 거고 당신은 나랑 이혼도 안 할 거예요. 당신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침대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새 트럭에서 자도 돼요. 저녁을 먹고 저를 내버려 두세요. 내일도 장례식에 같이 갈 거예요. 그렇죠. 제 5번째 자리에 키스해 주세요. 클레이턴과 그의 아내 에멀리가 모두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이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왜 그녀가 그를 묻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떠오른 유일한 것은 그녀가 그의 죽음의 상황에 대해 화가 났고 그것을 그녀의 친구와 가족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어와 클레이턴이 일했던 사무실에서 왔습니다. 식이 끝나자 사람들은 미망인 옆을 지나가며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에밀리는 소년들을 멀리 보냈습니다. 도나는 손을 내밀었고 에밀리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내 결혼을 망쳤습니다. 당신은 나의 결혼을 망쳤습니다. 가족과 당신은 내가 당신을 다시 만나면 여기로 와서 당신을 속일 수 있는 지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찢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단어는 입을 벌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하려고 마음을 바꾸었지만 근처에 있던 여러 사람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차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아내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에멀리 맨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겠지. 자라. 걔가 널 속이고 넌 걔를 변호하는 거야. 무슨 약자야? 위로해줘. 넌 그냥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뿐이고 지금은 그런 건 필요 없어. 나는 그녀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차로 돌아가 도나는 집에 가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집에 왔을 때 그녀가 나한테 짐을 내려줬어. 이 자식아, 왜 나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이 빌어먹을 장례식에 가라고 주장한 거야?
미안 그런데 거기 당신 회사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그녀가 당신을 공격하도록 선택했는지 오위에서 날려버리세요. 영리하고 멍청한 그녀가 집에 뛰어들었고 그날부터 나는 그녀에게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분의 침실에서 잤다. 어쨌든 그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결정을 내렸을 때 나는 다음날 정오쯤에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에멀리 맨키 집으로 차를 몰고 갔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차고에 있었고 남자들이 상자 몇 개를 정리하고 있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찮게 해서 미안하지만 어제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당신을 화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단지 나를 바라보며 계속 일했습니다. 지금은 할 일이 많아요. 남편이 두고 간 어지러운 것들을 치우고 내 인생을 계속 이어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지금은 징징거리는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무엇이든 도와줄 수 있나요? 진심인가요? 네. 시간이 있고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 몇 개 들고 나를 따라오세요.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 위층 안방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클레이의 옷장이고 이것은 그의 서랍장입니다. 다 끝나면 가방에 넣어 군일에 가져가도 돼요. 확실히 처리할 수 있나요? 조슈와 테리 남학생은 파워스시입니다. 아빠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학생이 나와 악수했습니다. 자신은 8살쯤 되었고 테리는 6살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멋진 아이들은 무엇이든 주고 싶었습니다. 1시간도 채 안 걸렸고 남자들과 저는 옷과 신발 가방을 허머에 끌고 센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아 파워씨. 다른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아내가 한 일 때문에 의무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아니면 둘 다 조금 추측한 것뿐인가요? 남학생들 앞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논의해도 될까요? 내일 와서 일해도 괜찮다면 지하실과 차고를 청소해야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남학생들이 학교 친구들과 회의를 해요. 좋은 것 같긴 한데 떠나면 그 사람들이 그리워질 거예요.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에밀리의 남편을 죽인 게 안타까웠지만 그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에밀리도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도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왜 그녀인지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칠리를 만들고 있었을 때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고려하여 단어가 테이블에 앉기 전에 아내가 조금 마음을 열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별거에 대해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신과 클레이튼이 바람을 피웠으니 이제 꽤 확실한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 조합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나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브라이언에게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클레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우리가 함께할 미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내가 찾고 있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좌우로 아이들을 낳는 가정의 여신으로 상상하지만 나는 그 이상을 원했고 논의하기를 주저했습니다. 너보다 낫다. 그냥 다르다.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이혼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단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집과 결혼의 모든 안락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남을 의향이 있다. 내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쫓아낼 수 없다. 변명할 짓은 하지 마. 네가 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 집에 같이 사는데 익숙해져야겠고 부부처럼 앉아서 밥 먹어도 돼. 저녁에는 아무 대화도 없이 삼켰다. 소스가 유난히 뜨거워서 2인분씩 먹었어요. 약 2시간 후에 복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몇 번 가다가 마침내 토하기 시작했어요. 도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저를 응급실로 데려다 줄 수 없어요. 위기의 주부들 시리즈는 그냥 모퉁이 돌아서 배가 아프면 가세요. 배 아픈 것보다 더 심해요. 가자 제발 가세요. 심각해요. 유치한 행동이군요. 열쇠를 챙겨서 이웃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차에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설명을 했고 그 사람이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린 형사가 잡지를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워씨. 하루 종일 잠을 잘 줄 알았는데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은 몇 시야? 안녕이야. 질문하는 사람은 나야. 진정해. 알았어. 미안. 내가 조금 걱정했다면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어. 브라이언 어젯밤에 매운 고추를 먹은 것 같아. 운이 좋게도 내 이웃이 시간에 맞춰 널 여기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 사람들이 널 쫓아내고 내가 발음할 수 없는 이상한 약을 잔뜩 줘야 했어. 그들이 나한테 준 이름은 멋진 이름이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랩독이었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은 칠리를 좀 줬는데 모든 게 괜찮다고 하더군요. 독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당신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 괜찮았죠.
우리 집과 차고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는데 무슨 일이세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했고 간호사가 또 다른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그는 내가 준비가 되면 집에 가도 된다고 말하고 맛없는 음식 목록이 적힌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린 형사의 전화번호를 빌리고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펠릭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인이 왜 당신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파워스 씨, 그녀가 왜 클레이튼 맨키를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아시나요? 아니, 하지만 그 사람은요. 레인보우산에 있었고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어. 살아있어. 브라이언,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단어는 집에 도착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내 문제에 더 잘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나는 여분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내 뒤에 있는 문을 닫았고 그 다음날 집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어지에게 내가 6일 휴가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아파트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냈고 나는 단어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경우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IHOP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경찰이 중독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약간 속상했습니다. 에멀리의 집에 들렀습니다. 소년들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에멀리 단어는 일어난 일에 대해 더 화가 났고 단어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에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어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복수 또는 돈 중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보험을 확인하기 위해 중단했습니다. 대리인은 어리석었을지 모르지만 결혼한 직후 수혜자로서 DNA가 포함된 $1,000,000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불금이 높았고 현금이 이미 $116,000를 초과했습니다. 현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직장에 가서 건강 및 치과 보험을 취소했습니다. 나는 DNA에 대해 회사 보험 수혜자를 어머니로 변경했습니다. 마어지는 나를 만나서 기뻐했고 은행 관리자가 나에게 단어가 이미 약 $112,000의 주택 자금 잔액을 다 갚았다고 말하면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신용카드를 닫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나는 새 계좌를 개설하고 그것에 대한 많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단어는 새 옷을 입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었지만 너무 덥지는 않은데 그녀는 새를 관찰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무지개산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가 떠난 직후에 함께 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회색 포드레인저 옆 위쪽 주차장. 나는 재빨리 산을 돌고 아래쪽 부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산악자전거는 길가에 있는 나무에 묶여 있었습니다. 도나는 바위 난간 뒤에 서서 작은 짐을 들고 있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업무용 봉투에 담긴 사진을 건네주었다. 그는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 봉투를 열고 그들이 악수한 거액의 돈을 세었고 단어는 재빨리 그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나는 재빨리 작은 선반 뒤로 몸을 숙이고 그녀가 말하고 있던 남자를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주차장에서 이어지는 길을 보기 위해 바위 뒤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나는 단어가 내가 따라갈 것이라고 정확히 무엇을 기대했는지 아주 확신했다. 그녀는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그녀가 차를 주차한 주차장에서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더 빨랐습니다. 나는 그녀의 자전거가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포드가 있던 맨 위 주차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열렸는데 앞좌석에 운동복이 있어서 글러브 컴파트먼트에서 등록증을 꺼내서 센터 콘솔에서 성냥갑과 운동복 바지를 최대한 꽉 비틀어 끝부분에 불이 붙은 가스탱크에 떨어뜨렸어.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서 반쯤 나왔어요. 폭발음이 들렸어요. 그녀가 그에게 감당할 만큼 충분한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는 길에 몇 가지 교통규칙을 어겼을 수도 있지만 드너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뒷길을 이용해야 했어요. 차고 뒤에 자전거를 주차한 후 비료 살포기를 꺼내 잔디밭의 앞뒤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아내가 밖으로 나와 나를 보더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휴대폰이 울려 돌아섰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대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상대방이 무언가에 대해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브라이언 나는 볼보를 산에 두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조금 몸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리석게 들리지만 차를 가지러 다시 태워줄 수 있나요? 차를 가지러 가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가락을 놓고 놀았으며 우리가 마운턴 로드에 접근할 때 분명히 뭔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무리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반쯤 올라갔을 때 경찰관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산 정상에서 사고가 나서 트럭에 불이 붙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아내의 차가 거기 주차되어 있습니다. 가서 가져가면 될까요? 잠깐만. 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면 경찰관이 소방차를 지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단어가 밟을 때 나를 바라봤습니다. 허머를 타면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정상에 오르면 소란스러워서 따라가기 쉬웠어요. 그 남자 그녀는 길에 함께 있었고 팔을 흔들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물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를 진정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약 10분 동안 논쟁을 벌인 후 그는 소방서장에게 걸어갔습니다. 그와 단어가 볼보에 탔을 때 나는 서둘러 허머로 돌아갔습니다. 소방차와 호스를 모두 가동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었지만 차를 몰고 나갈 때 여전히 서둘러야 했습니다. 볼보가 모퉁이를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차를 몰고 갔지만 즉시 한더를 타고 떠났습니다. 에멀리에게 갔습니다. 늦어서 사과해야 했고 그녀는 이야기의 수위를 약간 낮췄지만 관심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시와 테리는 나를 만나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주문했습니다. 저녁으로 먹을 피자. 우리는 마당 세일을 위해 지하실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했고 아무것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에멀리에게 9시쯤에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고 자전거를 떠났습니다. 단어와 함께 늦게 집에 돌아온 다음날 아침 일찍 단어가 샤워하는 동안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음 휴대폰에서 쌓인 치프를 제거 휴대폰 사무실에 가서 서비스를 종료하고 취소 수수료 $200 지불. 하루가 끝나면 유선 전화가 꺼지고 DSL과 케이블 TV도 꺼질 것입니다. 나는 집주인에게 내가 이사를 간다고 알리고 아내가 머물 수 있으며 새 임대물과 전기에 관해 아내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휴가를 마치고 허머에 물건을 싣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저는 아파트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지가 발견한 것은 그린 형사가 나에게 전화하라고 했다는 메모를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에 가서 그의 사무실을 찾았으니 파워스 씨는 아직 살아계시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펠릭스 그린은 부드럽게 웃으며 내 딜레마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바비 테렐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이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답하기를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포드 등록 번호를 건넸다. 그는 양식을 보더니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우리 둘 다 웃었다. 테렐 씨와 당신 아내는 최근에 전화통화를 많이 했고 그녀는 그에게 6번 전화했고 그는 4번 전화했습니다. 지난주에 몇 번 그리고 3일 전에 그녀는 저축계좌에서 $122,000를 인출했습니다. 바비 터렐은 우리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죽여 생계를 유지하는 전과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관성을 발견했을 때 놀랐습니다. 당신 아내가 당신을 원해요. 아빠 미스터 파워스 씨는 어제 아침까지 제가 $100만 취소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것에 대해 모르는 멍청한 생명보험 상품이었죠. 바비는 일을 잘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감동받았어요. 그 사람은 이미 돈을 받았을 것 같지만 트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약을 지키려고 노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처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즉시 그를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잠시 쉬도록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 아내를 낙담시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나갔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펠릭스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브라이언의 모든 부분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나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나는 즉시 에멀리에게 가서 점심 먹으러 가기로 동의했고 그녀가 스시를 좋아해서 기뻤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너무 그랬습니다. 그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없었지만 그녀는 때때로 나에게 의아한 눈빛을 던졌고 내가 주제를 바꾸겠다고 설명하는 대신 그날 저녁인 점심시간이었고 그녀는 나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 그녀에게 사과했지만 그녀는 그냥 웃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젯밤에 다시 일할 준비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시와 테리 에멀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는 회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큰 주말을 보내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재밌네요. 저는 단어를 전혀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더 이상 그녀를 마주할 필요가 없어 안도했습니다. 직장까지는 차로 짧은 거리에 있었고 나는 허머에서 내려서 얼굴에 활짝 미소 짓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큰 괴물이 빠르게 속도를 올렸지만 첫 번째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영화를 본 적이 있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차를 멈출 수 없어서 운전자들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허머가 더 빨리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기어 레버를 잡고 주행해서 저속으로 옮겼습니다. 이로 인해 볼트가 굴러갔다 풀렸지만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여러 교차로 지금은 훨씬 더 빠르게 가고 있었는데 왼쪽에는 잔디밭이 있는 묘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회전한 동시에 핸드브레이크를 눌렀습니다. 허머가 180도 회전하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에는 통증이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내 신음소리가 들리고 주위에서 어떤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내 눈을 들여다보더니 방안이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많아서 기뻤습니다. 관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모두가 나를 내버려 두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마침내 키가 큰 사람이 자격을 갖춘 의사가 도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거의 눈을 뜨지 않고 방을 둘러보았고 흰색 가운이 번쩍였지만 에멀리는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서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온몸이 에밀리에게 고개를 돌렸어. 야, 일어났니? 그녀는 올려다보며 웃었다. 아니, 난 꿈에서 푹 자세요. 와줘서 고마워요. 문제없어. 눈을 감고 아침이 되니 다시 잠들었어요. 정상적으로 일어났는데 통증이 계속됐어요. 방에 의료진 전체가 있었는데 에밀리는 없었어요. 볼 줄은 몰랐어요. 의사들은 전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나요? 아프나요? 알 수 있나요? 나는 그들의 질문에 모두 대답했습니다. 단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입원 양식에 서명하기 위해 병원에 나타났지만 이틀 전에 병원에 있었던 이후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났는데 에밀리가 매일 거기 있었어요. 펠릭스 그린이 매일 내 상태를 확인했어요. 뇌진탕이 있었고 쇄골이 부러지고 왼팔이 부러지고 갈비뼈 3개가 부러졌어요. 다양한 내부 부상이 있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없었어요. 가장 괴롭히는 건 제가 이틀 동안 의식을 잃었어요. 존나 배가 고팠는데 마침내 누군가가 나에게 수프를 가져왔습니다. 진저에일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펠릭스가 나타났어요. 당신이 내 뒤를 지켜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우리는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글쎄, 누군가가 허머의 브레이크 라인을 모두 끄는 다음 앞뒤 에어백을 분리했습니다. 앞 유리를 통과했고 안전벨트가 갈비뼈 3개를 부러뜨렸습니다. 불이 붙지 않은 것은 다행이고 나쁜 점은 허머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젠장, 어차피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 DNA가 당신 아내에 대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샀어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사고 이후로 그녀를 보지 못했어요. 사고 이후로 그녀가 여기 병원에서 입원 양식에 서명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기로 결정했나요? 가서 그녀를 데리러 왔는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는 모든 서류에 서명한 후에도 그녀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당신을 만나고 싶은지 물었고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데려온 후에 당신이 그녀를 본 것 같습니다. 마을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와서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갑에 거의 8,800만에 달하는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운전면허증과 모든 개인 소지품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마을을 떠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녀가 실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머를 손상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바비 터렐 믿거나 말거나 바비 터렐은 필라델피아의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는 2명의 깡패에게 붙잡혀 필라델피아로 이송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는 브라이언 쓰레기 펠릭스 난 필라델피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솔직히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모르겠어 잘 들어줄 거라 믿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달려가야 해요 펠릭스가 떠난 후에 알려주세요 에밀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일 갈 곳 있으면 나가도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찾아오겠다고 했는데요. 간호사 한 분이 지시를 해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붕대를 갈아주고 간호사가 하루에 한 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사가 일주일 후에 당신을 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펀지 목욕을 해줄 사람은 당신이 방문 간호사입니다. 적어도 내 2다리는 당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중에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었고 평범한 사람처럼 식탁에 앉아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진통제 때문에 구역질이 나서 최대한 빨리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에멀리와 소년들은 기뻐했습니다. 회복이 즐거웠습니다. 첫 주 동안은 밖에 나가지 말고 나는 그녀에게 주인이 있는 오래된 집으로 운전해서 가라고 말했고 그는 단어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우리 물건을 임대하는 데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물건이 그곳에 있었고 그는 우리가 합의한 집을 우리 둘 다에게 적합하도록 임대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마지는 나를 에밀리의 집으로 방문하러 왔고 그녀는 매일 병원을 방문했고 에밀리가 그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됐어요. 나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에멀리와 소년들과 조금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꽤 잘 회복되었습니다. 약 3개월 후에 에멀리와 소년들과 함께 머물렀고 관계는 플라토닉에서 로맨틱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팡파르도 없이 침실자씨와 테리는 우리가 사교 행사에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부모 교사 회의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필릭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했지만 그 사람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에밀리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녀의 법적 사망을 선고하기 위해 결국 법정에 가게 됐습니다. 좋은 와인 한 병과 훌륭한 식사를 마친 후 그녀를 잡고 로맨틱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준비가 되었어요, 에밀리.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둘 중 하나지만 나는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가상의 질문입니까? 아니면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